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화창한 날씨가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습니다. 산불 현장에 시원하게 비 좀 내리면 안 될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시급하지만요. 재난 예비 비도 시급합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또 니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 예비비 삭감이 니 탓인지 내 탓인지가 중요합니까? 제발 불부터 끕시다. 불 끄긴커녕 국민들 가슴에 천불을 지피지 말란 말입니다.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이 어제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지금 언론이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왜 그런 겁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꼭 김세론 씨의 유족 측과 배우 김수현 씨 사이에서 계속된 폭로 그리고 반박이 이어지고 있죠.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유족 측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은 배우 김수현 씨가 성인 이후에 만났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두 사람이 김세론 씨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면서 두 사람 간의 이 대화창을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원본에는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재구성했는데 다만 없는 내용을 짜깁기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네. 그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16년 6월에 나눴던 대화라고 하는데 김세론 씨가 2000년생이니까 2016년이면 만 16세. 그 당시는 미성년자였겠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서로 보고 싶다는 내용을 주고받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촬영을 갔다 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김수현 씨가 보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고 네. 그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또 김세론 씨가 계속적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정 표현은 또 다른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문자 내용은 조금 더 대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이 뽀뽀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요. 김수현 씨가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이런 내용을 김세론 씨에 보냈고 그에 대해서 김세론 씨가 답하는 내용이라면서 지금 공개된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이 해당 메시지라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인 겁니다. 유족 측이 이제 고 김세론 씨의 휴대전화에 이제 SNS 이른바 톡창에 저게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냥 공개하게 되면 앞서 안진용 기자님 설명처럼 이 여과 없이 이 사생활이 다 드러날 수 있으니 그 내용 부분 대신 내용을 이 더하거나 빼진 않고 대화 내용은 그대로 살리는 취지에서 재구성한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봐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아까 설명하셨지만 처음에 문자는 보세요. 보고 싶어. 그리고 보세요. 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아마 노란색 바탕은 이제 당시에 김세론 씨가 보낸 내용이죠. 보통 우리가 노란색은 저렇게 나오잖아요. 보내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랬더니 김수현 씨가 너 안 보고 싶겠어? 그런 말을 합니다. 모르지, 말 안 하면 모르지. 나는 모르지. 그러니까 너 귀여워. 그런 질문하니까 라고 김수현 씨가 답을 했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 그리고 밑에는 이모티콘 같은 것도 보이면서 더해줘. 뭐 그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화도 볼게요. 다른 대화를 보면 이제 보세요. 너가 뽀뽀라도 해줘도 모를걸? 몇 번 해도 모르겠네. 그리고 나 언제 너를 안고 잠들 수 있니? 그럼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주고받은 걸 김세론 씨 측, 김세론 씨 유족 측이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법률 이 대리인을 통해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구성한 내용을 재구성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세론 씨 측은 유족 측은 재구성했지만 대화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한 게 아니다. 사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대화 내용은 살리되 재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거기에 보니까 이담 아나운서 대화 내용의 이 수위를 보면 사적으로 뭔가 만남을 두 사람이 이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습니까? 네,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약간 연인으로 추정될 만한 그런 대화들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다른 날 또 공개된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요. 네. 다른 날 대화에서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뭐 쪽이라는 그 뽀뽀를 나타내는 의성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바로 저 메시지인데요. 네. 뭐 촬영을 뭐 다시 들어간다라면서 금방 끝나고 올게요 하니까 하트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뭐 쪽 이러면서 이렇게 뽀뽀를 뜻하는 의성어를 넣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해달라. 이건 금지인가 금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는데요. 이런 대화로 미루어 봤을 때 뭐 연인 사이로 추정된다라고 김세론 씨 유족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화를 공개한 뒤에 김세론 씨 유족 측 변호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고 자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면서 이게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김수현 씨한테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김세론 씨가 17세, 그러니까 만으로 16세였다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라고 하는 2006년 당시에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2016년 셈입니다. 그죠? 네, 2016년. 네. 네. 일단은 중요한 점은 주목해 볼 부분은 대화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김세론 씨 유족 측이 공개한 저 대화 내용의 대화가 오간 시점이 2016년이라는 거예요. 뭐 6월경 등등등. 그러면 2000년생인 김세론 씨가 저 때는 만 16세. 그러면 누가 봐도 어쨌든 미성년자라는 게 이제 지금 김세론 씨 유족 측의 주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김세론 씨 유족 측에서는 저런 내용 정도라고 하면 사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 선에서 보면 저런 내용을 서로 오간다고 하는 건 뭐 연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일반인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런 식의 뭐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건 좀 상상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세론 씨 유족 측 변호인도 이런 사적인 내용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수현 씨 측이 처음엔 사귄 적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성인 이후에만 사귀었다라고 다시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증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어제 부지석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유족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진실 공방 원치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굳이 말을 하면 이담 아나운서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논란이 생기는 과정에 언론에서 이미 시청자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김수현 씨하고 고 김세론 씨 나이 차는 12살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 당시 요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에 당시 김세론 씨는 16살, 김수현 씨는 28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공개한 증거에서는 그럼 메신저 대화만 공개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 없었습니까? 공개한 대화는 2016년에 이제 메신저 대화였잖아요. 그리고 고 김세론 씨가 자필 편지를 썼던 걸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자필 편지는요, 김세론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김수현 씨에게 쓴 편지입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그 골드메달리스트에서 내용 증명을 받고 난 뒤에 지난해 4월 초에 작성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풀고 싶다, 미안하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김세론 씨가 지난해 3월 24일에 SNS에 김수현 씨와 볼을 맞댄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 사진과 관련해서 뭐 오해를 풀고 싶다, 사진 올린 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올린 건 올려야지 그쪽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 같았다라면서 그 사진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내용 증명 관련해 묻는 문자를 계속해서 김수현 씨한테 보냈지만 요 사진 올렸다 그걸 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 증명과 관련한 문자를 계속해서 김수현 씨에게 보냈지만 김수현 씨가 이제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네. 또 그에 이어서 정말 김수현 씨를 괴롭게 할 생각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오빠가 행복하길 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만난 기간이 5, 6년 정도 됐더라라고 김세론 씨의 자필로 이제 써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 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김수현 씨와 연락이 닿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 번호야. 편지 읽으면 회신 주라 라면서 번호를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 지금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에서 다시 한번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김세론 씨가 갖고 있었다는 건 김수현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네요.
김수현 씨 집으로 김세론 씨가 바로 전달을 하려고 갖고 갔지만 김수현 씨 아파트가 보안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거주자가 아니면 출입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결국 전달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자필 편지도 공개하고 그동안 2016년에 주고받은 혹시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연인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만한 그렇게 생각할 만한 대화 내용도 공개하고 그런데 앞서 유족 측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유족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진실 공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면 뭔가 종지부를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고 김세론 양이 어떤 이유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오늘의 기자회견 이후로 유족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진실 공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현 씨 측은 성년자 시절 공개사실 부인하고 있는데 계속 김수현 씨 측에서 부인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결과적으로 제기를 하실 예정이신지. 만약에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안 했다라고 또 발표를 하면은 지금 나온 카톡으로 봤을 적에는 그러면은 그루밍 성범죄를 한 건가요? 사귀지는 않고 더 이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이 사과를 하더라도 사과를 받는 분이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하고 있구나 해야 사과가 인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은 사실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용서를 구하는 사과가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김세론 씨,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은 그러면 안지훈 기자님 굳이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김수현 씨한테 바라는 게 그냥 공개적인 사과, 용서 구하고 뭐 이런 거예요? 뭡니까? 네, 일단 사과를 하더라도 사과받는 분이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해야지 사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사과를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 어떤 형태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미성년자 시절에도 교제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아직까지 김수현 씨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입장을 냈었는데 이 내용을 또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처음부터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을 했다가 나중에 이런 몇 가지 증거들이 나온 후에는 교제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다만 성인이 된 후에 교제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 교제가 맞지 않냐. 이 시기 2016년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인정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김수현 측에서 입장을 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수현 씨의 공식 활동은 하나씩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초 오는 30일 타이완에서 예정된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이건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가 됐다고 전해졌고요. 그 외에도 광고 계약 해지라든지 이미지가 삭제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유명 OTT에서 드라마 촬영이 되고 있는데 이 드라마 촬영이 언제 공개될지 역시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수현 씨 측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속히 또 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 더욱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장윤미 변호사님, 김수현 씨 측이 지금 안진용 기자님 설명처럼 애초에는 교제설 자체를 부인하다가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이 하나둘씩 뭔가 증거라고 할 만한 건 내놓으니까 마지막 이 최근 입장은 교제설은 인정했지만 교제는 인정했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 사귀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어제 고 김세론 씨 측이 다시 추가를 해서 미성년 때부터 사귀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은 만약에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고 김세론 씨가 당시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사귀었다고 한다면 그걸 막 혹시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법적인 부분까지 간다면 미성년자를 사귀는 것 자체가 처벌받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일정 정도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와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만 13세로 있었습니다. 이걸 의제, 이제 강간에 의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나중에는 너무 나이가 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만 이 원래 이 형사처벌은 행위시법이라고 해서 그 행위 당시에
이 존재했던 법률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유족들도 아마 이런 법률 검토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뭐 관계 여부는 사실상 입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부분에 방점이 있다기보단 어쨌든 고인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데는 이러저러한 여러 이제 맥락과 사실관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일 때 이래도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귀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냐라는 이를테면 그 증거를 객관적으로 공개하게 된 데는 이런 배경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해석됩니다. 자, 그렇다면 안지훈께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김세론 씨 유족 측의 변호인의 이 기자회견 답변을 미뤄보면 김수현 씨 측이 공식 정말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뭔가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 미성년자 때도 교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수현 씨가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김세론 씨 측에서는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증거를 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유족 측에서는 해당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데 어제 그 채널에서 또 다른 영상이 하나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이거를 밝히고 있지만 김수현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어떠한 폭로라든지 또 다른 증거 자료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족들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진실 공방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현 측이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입장 표명이 나온다면은 이러한 뭐 폭로와 반박하는 상황은 이쯤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뭐 단언할 수는 없어요. 지금 김수현 씨 측이 이른바 공식 입장, 추가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버지를 향한 김양의 노래. 김양 씨 하면 안지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양 씨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 이 효녀 가수면 현숙 씨를 많이 떠올리는데 맞아요, 현숙 씨네. 요즘은 김양 씨입니다. 김양 씨 같은 경우는 우지마라로 인기를 얻은 현역 18년차 가수인데 이 김양 씨가 사실 막내딸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혈액암 25년째 투병 중인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스케줄이 없으면 곧장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항상 돌본다고 하는데 어머니와 단둘이 산 지가 벌써 1년째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 가수 활동에 전념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어머니의 면역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소독하면서 청결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꼼꼼한 청소법을 익힌 데는 바로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왜요? 김양 씨에 따르면은 엄마가 자식이 여럿 있어도 남편과는 못 바꾼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아버지가 그동안 어머니를 정말 꼼꼼하게 챙겨왔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본 김양 씨가 이제는 어머니의 간호를 도맡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극정성 뭔가 꼼꼼함도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가 그럼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아버지는 지금 이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누구보다 딸이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던 아버지라고 해요. 네.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분이신가 봐요? 네, 김양 씨가 그 MBN 현역가왕에 출연할 당시에 톱10 출신이잖아요. 네. 네, 담낭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병상에서도 현역가왕이 하는 시간만 되면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서 응원을 열띠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딸의 결승 무대를 보지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세상에. 아빠가 작년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 전이가 돼서 좀 많이 좋진 않으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슈퍼맨이고 영웅이신 분인데 마음이 힘들어요. 결승전이 있기 한 3, 4일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빠, 나 이거 다 끝나고 가셔요. 제 욕심에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절대 기다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결승전 전날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아니 무슨 이런 청천벽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의 결승전 현역가왕 결승전 전날 세상에 이런 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양식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마지막 말 아빠 제발 내 결승전까지 보고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현역강 결승전 전날 김양 씨 아버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김양 씨는 당시에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내일이 결승전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난 결승전 가기도 싫고 무대에 서고 싶지도 않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아버님 옆에서 마지막 보내는 길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주위에 있던 언니 오빠들이 아빠 너 분명히 네가 결승전에서 마지막 노래하는 걸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거야. 아유,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야.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김양 씨가 그 슬픔을 안고서 결국 노래를 하러 결승전에 출전을 했었고요. 그럼 상중에 지금 현역강 결승전에 출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세상에.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른 상태에서 결승전 생방송에 출연을 했었고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기를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이때 한 당시가 거예요. 기계 결승전 무대의 그 곡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결승전 무대에 올라서 불렀던 노래가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노래인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정말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 돼? 결승 전날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노래를 애창하신 노래를 결승전에서 부르는 김양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고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지켜본다는 그런 일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무대가 아니었나 세상에, 싶은데요. 세상에. 그러니까 김양 씨가 너무 이제 효성이 지극하고 한데 본인 몸을 챙기는데 조금 소홀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라고 하고요. 올 초에 이 자궁건정 수술을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규모가 좀 컸나 봐요. 개복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 부위가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는 않은 아이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럴 때 쉬어갈 법도 한데 김양 씨가 계속 스케줄도 소화하고 계속 무대에도 서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 기일에 맞춰서요 노래 선물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노래는요 장례식장에서 김양 씨가 너무 많이 이제 슬프게 우니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작곡가가 선물로 준 곡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아버지의 일주기에 발매한 김양 씨의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만날 수 없으면 그립지나 말지 오늘도 보이는 당신 항상 우리 딸 최고다라고 해주셨던 분이니까 보고 싶지 너무 보고 싶죠. 평생 기만 하고 미안해 하신 우리 아버지란다. 노래 자체에 이종근 평론가님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진하게 막 느껴지는데 아니 근데 이런 아픔을 겪은 김양 씨가 올해 초에 또 한 번 큰 아픔을 겪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올해 초에도 또 한 분의 아버지를 여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한 분의 아버지요?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분은 생물학적 아버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신을 탄생시킨 그 아버지였다면 네. 올해 2월 초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가요계에 자신을 탄생시킨 가요계의 아버지, 즉 데뷔를 시켜주고 자신의 곡도 준 송대관 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로 김양 씨가 과거 방송사 공채 출신 합창단원이었대요. 그런데 송대관 씨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 참 노래를 잘하는구나 해갖고 송대관 씨가 적극적으로 가요계에 데뷔도 시키고 더군다나 자신의 곡인 우지 마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곡인데 자신이 부르려고
보여주려고 했다가 김양 씨에게 이 곡을 양복, 그러니까 데뷔곡으로 양복까지 하고 세상에. 더군다나 이 곡에 태진아 씨와 함께 코러스까지 넣었대요.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또 가요계에 이렇게 힘을 보탰나 싶고요. 김양이 송대관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송대관 씨가 여기저기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얘가 내가 키우는 제자다라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많이 노력을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네. 회상을 하면서 가요계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각별하다 못해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을 이번에 떠나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네. 김양 씨가 이후에 SNS에 고 송대관 씨를 추모하고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런 많은 그때 사진, 같이 찍은 사진과 그런 게시물들을 올리면서 추모하는 마음을 정말 보였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그 아껴줬던 마음, 송대관 씨가 김양 씨를 그리고 그걸 이제 열심히 노래하는 걸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송대관 씨를 또 위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뉴스파이터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목 보니까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지난 16일 서울의 한 놀이터에서 8살 어린아이에게 생긴 일입니다. 숨을 못 쉰다. 제목만 봐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과연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형들과 함께 놀고 있습니다. 이 아이, 미끄럼틀 계단도 오르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서로 장난을 치며 재밌게 놀던 것도 잠시. 이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는데요. 네. 놀란 형들이 아이의 등을 연신 두들겨보는 모습입니다.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요. 이 형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축 늘어진 아이를 저렇게 들쳐안고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아이고 지금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벼랑 건 무슨 일이에요, 최지문 교수님? 아이의 입에는 사탕이 있었습니다. 사탕이 있었는데 이게 사탕을 먹은 채로 놀다가 그만 사탕이 목으로 넘어가다가 탁 걸린 거예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의 나이는 8살이었고요. 지금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아이는 14살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이고 동생인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친형제냐? 전혀 아닙니다. 친형 사이도 아니고 원래 알고 있었던 사이도 아니에요. 그날 우연히 놀이터에서 함께 놀게 됐고 그 놀이터에서 만나게 된 동네 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저렇게 숨을 못 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야, 아니 근데 지금 저 아이가 저런 돌발 상황 생길 곁에서 본 저 아이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중학생도 아이들이잖아요. 네. 저희 어른들도 저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당황할 텐데. 발만 동동 구를 수 있잖아요. 네, 우왕좌왕하지 않고 등도 두들겨주고 얼른 안고 어디론가 갔잖아요. 네. 그리고 형들이 이 축 늘어진 동생을 안고 어디로 뛰어갔던 건지 그 이후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늘어진 아이를 안은 채 달려간 곳 근처 파출소였습니다. 네. 사탕이 목에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한다는 말에 즉시 하임리히법을 실행하는 경찰. 경찰은 아이의 복부를 밀어내면서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마침내 아이의 호흡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숨 쉬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오, 다행히 하임리법으로 이 뒤에서 명치부분을 세게 잡아당긴 그 법 있잖아요, 방법. 그걸로 정말 사탕이 다시 이제 넘어왔거나 아니면 뭔가 좀 숨구멍이 생긴 것 같아요. 재빨리 파출소로 갈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학생 아이들이 한 어린 아이를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데려왔는데요. 뭐 사탕이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쉰다고 이렇게 부축해서 데려왔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임리법을 실시했습니다. 목을 이렇게 좀 잡고 이렇게 말은 좀 못하고 글쎄요. 저희가 하임리하고 있을 때 구급대원분이 오셨고 상태 봤을 때 아예 큰 이상이 없고 보호자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 인계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일단 저희가 이 한숨을 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하임리법 하면 뒤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치 부분을 세게 팍 잡아당기면
걸렸던 게 음식이 뭐 떡이나 이런 확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 입에서 사탕이 확 나왔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사탕이 나오진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서는요. 아마 이제 입속에 있으면서 다소 녹아서 목으로 좀 안전하게 넘어간 게 아닌가라고 추정되기도 하는데요. 오호. 너무나 다행인 건 일단 경찰분들이 하임리히법을 5분가량 계속 교대로 실시를 해서 아이는 호흡을 점차 찾고 의식도 찾게 됐다라고 하고요. 이게 자칫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빨리 판단을 해서 경찰서로 아이를 데려간 그 중학교 형들, 그리고 경찰이 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구해냈다라고 볼 수 있어 보이는데 네. 아이는 안정을 찾은 뒤에 이제 보호자분들께 인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네. 현재는 너무 다행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아이 사탕이 목에 걸려서 고생했던 저 아이의 부모님들은 정말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정말 이 동생처럼 파출소로 데려간 저 동네 형들에게 나중에 따뜻한 밥 한 끼 한번 꼭 사주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런 아이들이 있기에 아직은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경찰관 분들께도 저희가 깊은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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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 주식 난동의 징역 1년. 이게 단순한 진상 손님이 아니었나 보네요. 이담 아나운서. 이게 지난해 10월 24일에요. 오후 1시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네. 만취한 40대 남성이요. 고성을 지르는데 술에 취해서 아이고. 고성을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식탁도 막 내리치면서요. 어허. 큰 소리로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손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딱 점심시간이니까요. 그러네요. 참다 못한 식당 주인이 남성에게 술과 음식값 15,000원을 계산하고 나가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요. 되려 식당 주인에게 돈 못 낸다라면서 폭언까지 쏟아냈는데 이런 행패가 무려 2시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결국 식당에 남아있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됐다고 해요. 지금 사파가 선생님이 딱 그 장면 그렸네. 지금 손님 네. 다 나가잖아요. 지금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식당 주인분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죠. 왜냐면 들어오려던 손님도 저 상황으로 여기 나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그렇죠. 저렇게 막 난동을 부리고 있으면 누가 거기서 편안하게 그러니까요. 밥을 먹을 수 밥못 있겠어요. 먹죠, 이게. 그래서 네. 다 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 본인의 행동에 인해서 사기,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하. 근데 이 사람이요. 네. 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네. 2007년에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겁니다. 어머.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왜요?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어허. 이 남성이 2008년에도요. 한 모텔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가서 70대 업주를 살해해서 강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전과자였다는 것도 놀랄 노자인데 그 전과 중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범죄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또 이 남성은 누범 기간 중,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범죄를 처벌받고 이 처벌이 종료된 이후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이런 그걸 누범 기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범이 되면요,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장기형의 2배까지 가중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 남성 지난 1월달에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네. 이렇게 실형을 선고한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네. 어떻게 보면 15,000원에 이 난동을 부린 것 치고는 실형 선고가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누범 기간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재판부가 사실 저 피고인의 속마음을 다 일일이 헤아리고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그나마 참작했잖아요. 그럼 저 반성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길 정말 기대해 볼게요. 앞으로는 정말 새 마음으로 고쳐먹고 정말 착실하게 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나라는 어디로 가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북 지역에서 산불 때문에 소방대원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그렇죠. 하고 계시잖아요. 경남까지 번졌잖아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탈진에 가까운 이 소방대원들의 휴식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네. 정말 길바닥에 그냥 저렇게 바로 누워서 아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있습니다. 네. 맨바닥에요. 누워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아유. 주차장에 그냥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저 방화복이 무게가 굉장히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방화복 무게에다가 다른 장비들을 다 합치면 그 몸에 다 착용하는 게 한 30kg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해요. 나가요? 네. 굉장히 무거운데 저걸 갖고 계속해서 이제 불을 끄다가 잠깐 휴식을 하는데 휴식할 데가 없어서 저렇게 바닥에 있는 게 굉장히 안쓰럽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정말 맨바닥에 쉬고 계시는 게 너무 찡하다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 저 소방대원분들은 이불, 베개 찾는 건 사치일 거예요. 지금 저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머리 붙일 때가 있으면 그곳이 쉬는 곳일 텐데 세상에. 근데 저 소방대원분들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부터라도 이렇게 정말 거의 실신에 가깝게 지쳐 계신 모습을 보면 식사는 그럼 제대로 챙기고 계시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왜냐면 지난 25일 SNS에요.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이잖아요. 불 끄고 온 소방관의 저녁 식사. 바로 보시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보면 미역국 있고요. 김치 있고 반찬은 사실상 김치 빼면 밥에다가 미역국 말았네요. 예, 그전에. 검은 콩밖에 없거든요. 콩자반밖에.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린 분도 그러니까 진수성찬까지 드실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더라도 백반 한 끼는 좀 제대로 이게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썼는데 이 사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누리꾼들이 이게 죄수들도 저거보단 잘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현장에 기부금이 잘 지원이 안 되는 거냐라며 다들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아유, 일단 무엇보다 이종근 평론가님 소방대원분들의 그 가족분들이 보면 물론 소방대원분들 본인도 이제 그러겠지만 네네. 가족분들이 보면 세상에 내 남편 내 아들이 불 끄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저게 뭐냐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죠. 가슴 아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의용 소방군이라고 자신을 밝힌 누리꾼은 약간 이해하는 그런 태도로 보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요? 부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게 최선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산불을 끄다 보니까 산속에 있잖아요. 잠시 그 산을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산속에서 또 이렇게 외진 곳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반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을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냐. 그나마 마을회관 같은 게 좀 가까이 있으면 그 동네 어머니들이 국수라도 말아주실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산속이다 보니까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빨리 드시고 빨리 교대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 그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약간은 좀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요. 아마 지금 소방대원분들도 그런 마음 이해할 거예요. 다만 그렇다면 이 고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정말 모든 산불이 다 진화됐다, 완진된 이후에는 고생한 소방대원분들 처우 그리고 정말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치하해주는 그 뭔가 성의 있는 뭔가 보답이 있길 기대를 해볼게요. 그래야 또 다른 화를 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